그럼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지원님 최고위원 네. 가셨나요? 갔었죠. 네, 오늘 한 대표가 몇 가지 요구를 했죠. 예,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보도를 통해서 딱 보셨겠지만요. 기존에 이제 4개 정도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그다음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정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제. 네 번째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한 문제. 이렇게 4가지였는데 지난 그 목요일 아침에 오전에 민주당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그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한 이후에 네. 어제까지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켜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기존의 것들 하고 조금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소명할 것 소명하시고 네.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없던 뭐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한남동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를 잘못한 용산 대통령실 보좌진 그다음에 내각 전면적인 인적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요것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그다음에 전면적인 내각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개편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요구를 했고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지난 그 목요일 이후에 한 대표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을 지킨 이유는 그냥 대외적으로는 침묵이었지 물밑에서는 굉장히 설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원님도 출연도 못 하시고 끙끙 네. 앓았었는데 결국은 물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용산이 좀 주도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라.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지난 주말 동안 한 대표가 일제히 이야기를 안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지난 4일 동안 침묵을 했지만 돌아오는 결론은 오늘 윤 대통령의 불참이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이 오늘 오는 국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어떤 면에서 정치를 할 것인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바로미터였거든요. 근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면 나는 나대로 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당장 필요 없고 뭐 연말 뭐 이번 달 말쯤 돼서 뭐 기자회견 한번 하든지 정진석 비서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진짜 뭐 용산만 그냥 느긋하게 그냥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전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능력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그 금요일 날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 그 녹취록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 대표가 한 얘기 중에 그래도 이제 이 정치부에 좀 그 경력이 오래된 기자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법률가 한동훈의 입에서 네. 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법을 다뤄온 사람이지만 법을 앞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씨 대통령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불법은 없다. 불법은 없다. 5월 9일 대통령 취임 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그죠? 네. 법을 앞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될 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게 근데 평생 20몇 년 검사에 또 법무부 장관을 해온 한동훈의 입에서 그게 나왔다. 저는 오늘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법률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정말 정치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마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 그렇죠. 변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감독님 제가 오늘 저 문화일보에 쓴 칼럼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제가 오늘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 거 보고 혹시 뭐 미리 뺏겼었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건 불법 아니다. 이거 불법이야 아니냐? 이 불법이야?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그 뭐 법 위반 아닙니다. 그럼 됐어.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 맞아요. 이게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정치인이면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거 여론이 어때? 항상 그래요.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여론 어때? 이걸 묻습니다. 아. 국민들 어떻게 생각해? 이걸 물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뭐냐면 그거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순서가 달라져요. 그렇죠. 자 이종섭, 황상무, 명품백 이거 불법 아니잖아. 네. 불법 어디 있어? 그럼 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민심에 과연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태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5월 9일 날은 저 뭐지 당선인 신분인데 공무원 아니잖아. 근데 불법이 없잖아. 예. 딱 그거예요. 그거죠. 딱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아니라 이게 지금 예. 대통령이 왜 당선인이 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태균이라는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논의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이제 많은 변화의 과정, 진화라고 해야 되겠죠.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법률가에서 어엿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한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발언이 오늘 그 최고위원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국민들에게 사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명태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당이 이렇게 좀 이런 사람한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사과를 안 했어요. 네.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만 지금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이게 이제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면은 책임 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과를 하고 뭐 처벌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리적 사고가 있다 하면 정치적 사고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 집권 세력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럼 예를 들면선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잘 가도록 또 해야 되는 책임이 어찌 보면 넓게 보면 집권 여당 대표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사과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사고거든요. 네네. 네, 법률적 사고로는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천 문제를 어떤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해서 전화로 해서 그 사람한테 뭐 준다. 아이고 뭐 제가 뭐 은혜 갖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사과를 표명하고 했는데 저는 오늘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김재원이 나서서 대통령실 뭐 하고 있냐? 빨리 좀 대책을 해라. 이게 보니까요. 결국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구 여론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대구 여론도가 아니라 대구 여론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지금 뭐 기존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네. 때는요. 네.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대구 경북이 자기 이제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한동훈 대표 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본인도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김재원 최고뿐만 아니라요. 이른바 그 저희 당의 중진 의원들. 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친윤 중진들이었잖아요. 네네.
친한 중진은 없어요. 육선의 조경태 의원 말고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근데 이분들이 요 주말 사이에 어제도 우리가 좀 다뤘지만 네.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오. 기류가 바뀌어서 용산이 뭐라도 해야 된다. 용산이 뭐라도 해야 된다. 그 한기호 의원도요. 네. 한기호 의원도 이제 4선 됐나요? 3선인가? 삼선인가 뭐. 3선인가? 그분도 오늘 아침에 이제 신통방통에 나와서요. TV조선. 용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한기호 의원도 이제 친윤으로 그러니까 친윤으로 분류되어 왔던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당론 통일은 됐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런데 이제는 당내 친윤조차도 거의 이제 한 목소리로 강도만 좀 다를 뿐이지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또 빠르면 그 신속한 조치를 촉구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상임고문단 시도협의회 또 이 지자체 잔치장들 그렇죠. 또 이 중진들 또 친윤들까지도 지금 뭔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10% 이나 내려가면 우선 비서실장부터 사퇴해야 돼요. 그 참모들이 못 모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좀 각성이 되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여의도와 용산의 어떤 기온차가 너무나 나는 거고 네.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10%대였어. 그리고 유럽에 있는 대통령들도 10%대가 많아. 아유.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하더라고요. 아유. 그거 오늘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아주 그냥 네.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 아니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예? 아니 국회에 나와서 아니 저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아 그것도 뭐 사실도 달라요. 그렇게 이 10%대가 없습니다. 기시다 저 총리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때문에 네. 수낙 저 영국 총리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윤 대통령 비교하면서 똑같으니까 똑같은 우리가 조금 낫다. 이게 지금 무슨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정말 그 짧은 얘기인 게 기시다 총리 그래도 단명으로 끝났잖아요. 네. 지금 뭐 야당에서 뭐 탄핵이네 뭐 임기단축 개헌이네 그러면 그 기시다 총리랑 비슷해지면 기시다 총리가 단명으로 끝난 것처럼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매듭도 못 지을 그런 얘기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당의 공세를 예를 들어 맞불로 넣는다 뭐 이런 성격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못 모셔서 그렇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하고 대화하는 게 왜 이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이야기하는 걸 자꾸 꺼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아니 예를 들어 국회 가서 정말 야당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야유하고 뭐 던지고 하면 그거 맞으면 국민들은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욕하겠어요? 어제 저희 당 상임 고문님들이 일요일인데도 늦은 오후에 모이셔갖고 뭐 저녁까지 이렇게 그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모아진 게 중지가 모아진 게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바로 공정과 상식.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청와대 왜 나왔죠? 네. 그 권위주의적 소통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매일매일 출근길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도어 스태핑. 그 도어 스태핑을 그 의욕적으로 역사적 책무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때의 윤석열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제 저희 당 상임 고문들의 일치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도 말이죠. 이렇게 그 가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막 빚도 많고 막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있는 거 다 먹고 죽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저축도 하고 그래도 견뎌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 보수 정권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막말로 대통령이 나 지금 정권 교체만 해준 것도 뭐 내가 역할 다 했어 라고 이야기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권 교체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으로 이어가서 이 보수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가, 그 디딤돌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이제 영면하셨을 때 그 빈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조문을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 30여 분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다. 그러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승적 협조를 했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 얘기는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나눈 대화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들으셨으면 하는 내용을 그렇게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아까 지원님이 내일 대통령이 한다는 저 2개의 브리핑, 이게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뭐 국정 그동안 정책 잘한 거, 아니 지금 법안으로 통과된 게 뭐가 있습니까? 4대 개혁 중에서 지금 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국회를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행령 갖고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탈원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좀 더 고착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선 대통령이 국민하고 신뢰를 얻어야 돼요. 네. 신뢰를 얻어야 그런 게 국민들 귀에 들어갑니다. 네. 들려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에 해명하는 게 족족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뭐 이거는 우리가 이거 했어요. 정책 브리핑이 했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기사 그 크게 실어줄 것 같습니까? 안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애들러서 나 이게 한 게 많은데 이거 왜 안 알려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국민하고 마음을 트면 국민들이 알아서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알려줘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윤 대통령이 뭘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참모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저는 오늘 이 불참한 거, 또 대통령실에서 뭐 에이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이번 달 말 돼야 뭐 뭘 하겠다? 이미 버스 다 떠나가고 먼지 다 일어난 뒤에 거기 가갖고 뭘 이야기해보면 먼지만 쓰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관심 있고 국민이 필요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귀도 열리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게 ABC잖아요.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거기 있는 저 500명 되는 참모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진짜 자기 직을 걸고라서라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네요. 아이고. 이 위기가 지금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만의 위기가 아니라 보수 전체의 위기로 떠안고, 야, 보수 정권은 저래?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니?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게 참, 여러분들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데, 아까 제가 서정욱 변호사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 방송 끝난 줄 알고 맞장구 쳐주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해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빨리 진실을 좀 국민들에게 해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일부 이 반한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야, 한동훈 찍느니 우리가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저는 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그게 저 어법대로 하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유,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넓으셨네.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보고 이적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하는 건지를 이게 천지구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비판만 해대면 남는 게 뭐가 있죠? 예? 아유, 이재명이 아주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뭘 해도 뭘 싸우더라도 도대체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이걸 판단하고 싸워야지. 적과 아를 지금 구분 못하면 저쪽에서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내부의 경쟁자가 미워서요. 결국 그 적진의 적장을 도와주는 그 결정적인 단순한 실책이 아니고요. 진영 전체를 참 어떻게 보면 그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결과적 이적 행위죠. 네. 그런 우를 단순한 우가 아니라 그런 참 그 용서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의 가장 출발점은요.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과연 이 적이 누굴까요? 바로 저 위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 세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좌경화를 위해서 하는 세력들 이게 우리의 적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적과 싸우고 있는데 야 우리 편이 싫어서 쟤하고 같이 할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정체인가요 도대체?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왔던 거는 뭔가요 그냥? 예? 그렇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동안 이재명을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거는 뭔가요 내용이 도대체? 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대장동을 해먹었습니까? 뭘 해먹었습니까? 예? 거의 참 2천만 원 못 받았다고 너무하시네. 그. 저 2천만 원 갖고 안 돼요. 뭐 이렇게 싸게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참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어쨌건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또 한 번 4일 동안 침묵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11월 달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본인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때 뭐랬죠? 단식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핑계는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결국 기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쿠시마에 후자도 안 꺼내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꺼내는 사람 있어요? 야당에서? 없잖아요. 뭔지 몰라요 지금. 다 그 용이에요. 그 용.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김건희에서 김조당 안 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예. 본질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그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정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국민들에게 무릎 꿇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본인의 뭐 이 면이 깎이는 건가요? 우리 지원님도 정치해 보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지지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럼요. 그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정치는 사실상 그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좀 빠른 결단. 지금 내일 뭐 쓸데없는 브리핑 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대통령의 진심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그 진심 속에서 뭔가 좀 더 진전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좀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드덕 상황은 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듭니다. 자칫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